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긴장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이게 긴장이 많이 되네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 사는 지역이. 아, 저는 지금 세종 옆에 오송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살고 있고요. 오송이요? 네, 그럼 직장이 세종이신 거세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 봉투 혹시? 아, 네. 네. 네,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정책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책의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진심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세종에 직장이 있다고 네. 말씀하셨을 때 이제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공무원입니다. 저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중장년 관련된 정책을 하고 있는 홍전영 주무관이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항상 민원인들하고 많이 연락을 하게 돼요. 전화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뭐 내가 이렇게 뭐 대면에서 보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또 저희가 고용노동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업에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직업 생계랑 또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 경우가 보통 많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좋게 이렇게 정책을 소개해드리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잘 전달이 안 되거나 뭐 이제 심한 경우에는 그분들이 좀 이제 네, 좀 화를 내시는 경우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저희 대부분의 많으신 분들이 항상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담아서 전달해드릴 수 있는 법. 야, 내가 이거 좋은 정책, 국민들께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 기업체에 적은 도움이라도 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주무관님 좀 어떤 겁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게 항상 제대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서로 안타까운 거죠. 실제로 그래서 좀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나 행동으로 좀 상처가 되거나 좀 너무 힘든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현장에서? 있네요. 지금 눈빛이 떨리면서 지금 숨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있네. 그냥 있다 없다로만 해주십시오, 주무관님.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 이해가.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이분들도 우리는 이런 취지로 한다고 해서 내가 했는데. 응? 나 그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했는데, 나 이거 높은 놈 나와! 정장 나오라고 그래! 정장! 좀만 쉬었다 해도 될까요? 너무 리얼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정말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주무관님 입장에서. 선생님 그거 안 되셨나요? 그러면, 뭐 저희 서기관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오케이 해드릴게요. 어차피 뭐 서무관님 제가 사바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민원인을 가장 화나게 하는 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 규정입니다. 선생님 규정이에요. 제가 안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규정입니다. 저도 제 위로 사무관님, 서기관님, 관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안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장관님 나오라고 하고 뭐 대통령 나오라고 뭐 다 나왔다 들어갔다 뭐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생명보험 회사에서 강연을 할 때인데 생명보험이 사망사고가 났을 때 다 보장을 못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케이스는 되는 게 있고. 근데 이제 누군가가 가족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조건으로 봤을 때. 보통 그분들이 이제 솔 음정으로 받으라고 교육을 받는 게 있어요. 도레미파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사망사건은 뭐 보상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놀리는 목소리가. 네. 그래서 당신은 당신 가족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런 목소리를 하냐 했더니 컴플레인이 들어올 때는 미로 하라고. 요즘은 어떤지 그 TM센터에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렇게 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레미 이 사람이 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폭발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녹화한 걸 들었거든요. 그걸 훈련하는 일로 갔으니까. 근데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져요. 사실은 현장에는 항상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이제 똑같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근데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뭐 가족이 사망했는데, 근데 이분이 갑자기 목소리가 톤 다운이 탁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타가타가타가 뭐 이거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체크하시는 소리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목소리 톤이 제가 들었는데 정확하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계약하신 규정에 의해서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죠?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얼추는 알고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그런데 고객님 약간 이렇게 좀 떠듬떠듬 하시더니 좀 더 힘내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상담원의 말투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말투로 되게 떠듬떠듬 하다가 되게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쭉 줄어들면서. 근데 이분이 조금 있다가 막 우시더라고요. 전화하신 분이. 그러면서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에 전화해서 그런 말 들을지는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게 사실 규정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뭐 개인이 그 규정을 뭘 바꿀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 담당자들이. 이건 서로 약속대로 해야 되는 국가의 예산을 갖고 하는 일인데, 근데 그건 국가만 그런 게 아니라 회사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게 많죠. 근데 이제 그때 그분들의 원망과 그 불평과 이거를 그 마음을 이렇게 조금 다독이는 거는, 그러니까 담당자의 말투나 공무원의 말투, 선생님의 말투, 사장님의 말투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말투. 저희도 더 노력해서 이런 제도를 더 상세하게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 그렇지만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했는데도 너분은 이런 분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을 수 있고,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나 이거 하려고 나 진짜 쎄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내가 진짜 아디다스 쓰레빠에다가 나 진짜 맨날 추리닝 무릎 나온 거에 나 진짜 맨날 고시원에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이 시험은 내가 이거 했는데 맨날 높은 놈 나와 낮은 놈 나와 이게 내가 진짜 나 이제 오늘도 술 한잔 해야 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그게 전화로는 막 싸우다가 너 어디 있어 내가 찾아가 그러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진짜. 오면 좀 누그러져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요? 훨씬 더 메시지가 얼굴도 있고 좀 목소리로만 나가던 게 이제 얼굴 표정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 보고 조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택시 타고 오시면서 화가 풀리셨는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로 해서 택시 타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화를 많이 냈나? 내가 담당자 만나면 또 미안하기도 하네. 이게 진짜 인간극장이네요. 근데 이제 말씀대로 말투가 이제 거의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보니까 거기서 진심을 담아서 최대한 하면 오늘 조언해 주신 것처럼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주무관님이 소개하고 싶은 정책 어떤 거 있습니까? 우선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말부터 이거 어렵죠. 신중년 어떻게 해요?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이거 너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관님? 이게 최선인가요? 신중년. 자, 이 신중년이라는 게 말입니다. 제가 중년까지는 들어봤었는데 신중년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신 겁니까? 저희가 과거에는 50대가 넘어갔다고 하면 보통 고령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50이 넘으면 고령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끔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같은 거 보면은 90년대 초반이나 90년대 중반에 30대, 40대 사진 찍어놓은 거 혹시 보셨어요? 보면은 제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그때 30대는 지금 한 4, 50대 같이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패션도 그렇고 빨리빨리 늙어갔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전반적으로 좀 많이 어려지고 늙어가는 속도가 느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대, 60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더 이상 50대, 60대는 은퇴해서 소일거리 하시는 나이가 아니라 다시 일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중년, 새로운 중년이 되는 나이인 신이라는 거예요. 게 그러면 새로운 신, 그렇습니다. 새로운 중년을 말하는 겁니까? 네, 네. 그게 50대부터 60대까지. 60대요. 네. 저 내년에 신중년, 저 지금 신중년 한 달 남았는데, 그럼 제가 신중년인 건데, 자, 그러면 어떤 정책인지 한번 소개 한번 해줘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 50대 이상의 근로자를 신중년 적합직무라고 부르는, 저희가 그런 5060 세대가 일하시기 좀 좋은 직무들로 구성되어 있는 직무에 그 사업주가 채용을 했을 때 그 채용한 사업주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를요? 최대 월 80만 원까지 지원. 월 80만 원까지요? 네, 그래서 1년까지 지원해서 최대 960만 원입니다. 받아가실 수 있는 지원금이. 아, 그거를 사업주한테 주는 거예요? 네, 기업에 드려요. 아, 그분들을 채용하시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를 만드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지원금이라고. 그러면 이제 1년 지나면 안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뭐 또 다른 분을 다른 분을 또 채용을 해서 채용하면은 또 지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 제도는 사업주들이 알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사업주들도 아셔야 되고, 아니면 이제 근로자분들 아셨다가 아, 나를 뽑으면 이런 좋은 지원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좀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1년 정도는 우리가 이 사업장에 고용하고, 그러면 정부 지원금이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단기적으로라도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채용 조건이 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예. 저희가 이 지원금을 통해서 지원금은 1년까지 드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러니까 저희 정책의 취지가 이런 신중년 분들이 좀 오래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주고 그렇죠. 싶은 거라서 그래도 2년은 넘게 일하셔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년까지 2년이 넘는 분으로 하시기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년 60세인데 59세를 채용해서 그러면 안 1년만 되고. 딱 하고 하겠다. 요거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이라는 거는 그분이 정년이 아닌 이상에는 사업장에서 함부로 퇴직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채용해 나가야 되는 건데, 다만 이제 그분이 만 55세가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2년을 초과하는 계약직으로도 하시는 것도 예외적으로 인정해드려요, 저희가. 그래요. 이제 올해 20년 일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뭐 한 5년을 더 일한다든지, 제가 그만두고 어떤 회사에 뭐 강연 관련한 업무를 한다든지, 네. 제가 입사하게 되면은 국가가 그 회사에 신중년 고용 장려금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인건비를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런 거 처음 알았네. 기업주나 근로자나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대한 많이 안내를 드리고 뭐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좀 더 많이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해. 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면장이 읍면동의 그 면장인 것 같아요. 이게 알아야 사전에 저희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심사 통과했습니다. 고용하십시오. 그러면 고용하고 그 기간 동안 돈을 지원받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는 이 소개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소감 어떠십니까? 실제로 제가 일을 하면서 좀 필요했던 어떤 자세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얻어가서 오늘 되게 좀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도 사람 사이에 생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건데요. 내가 맞는 말이라고 기분 나쁘게 하는 건 아닌가? 이게 옳은 내용이고 정의라고 내가 상대방의 감정을 좀 상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건 아닌가? 그런 걸 요즘 좀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는 예의가 없다면 아무리 정의와 진리와 사랑이라고 해도 그건 상대방에게 조금 폭력적이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사람을 상대할 때 이게 정의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좋은 메시지잖아요. 라고 하기 전에 내가 좀 예의 있게 사람을 대하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렇지만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때로는 오해도 받아가고 먹지 않아도 될 욕도 먹고 그래도 세상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이. 네, 제가
감사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일반 출연자보다 오늘 훨씬 재밌네요. 아니요. 어색하게라도 그래도 중간에 한번 저희. 아유. 네.